우리 이번 시간은 용도지구입니다. 자, 우리 용도지구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자, 용도지구의 핵심은 그 용도지구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이제 세 군데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니까, 그런 이름들을 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저랑 정리를 한번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지구의 기본 강의는 첫 번째, 용도지구도 10종류가 기본적으로 있겠죠? 뭐 경관지구, 미관지구부터 특정 용도 제한지구까지 있는데, 자, 그 용도지구를 첫 번째 왜 정하는 건지 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 규제를 보다 강화, 완화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용도지역에서 배웠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규제를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를 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용도지구도 한 필지에 중복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도 아셔야 됩니다. 자, 용도지역은 한 필지에 중복되지 않게 한 필지에는 하나의 용도지역 이름만 들어가는데, 용도지구는 한 필지에 뭐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이렇게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시면서 강화, 완화 목적으로 하고 중복이 가능하고, 자, 두 번째, 용도지구의 지정 절차. 자, 용도지구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여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용도지구를 정할 때는 예외는 없고요. 항상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용도지구를 정하고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용도지구의 종류죠. 그리고 행위제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용도지구 종류가 잘 어렵습니다. 용도지구는 기본적으로 10종류가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경관, 미관, 고도, 방화, 방제,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맨 밑에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청소년 유해시설을 못들어 이렇게 차단하는 청소년 유해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고, 경관지구, 미관지구부터는 뭐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우리가 10가지 이름들을 기억하실 때는 이제 경미, 고시보, 취계, 방방특 이렇게 경미, 고시보, 취계, 방방특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신설도 가능합니다. 우리 화면에 따로 없지만 10가지의 이름 이외에 시도지사님이나 대도시가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같은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신설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 10종류 이름을 신설할 수 있다는 표현도 그 10종류 가지수 이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시도나 대도시가 신설할 수 있다는 표현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신설할 때는 기존 용도지역 규제를 강화만 해야 됩니다.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해서는 안 되고, 신설할 때는 기존 용도지역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로만,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이제 10종류 이름 중에서 방화지구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뺀 나머지 8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세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시험 문제에서 포인트입니다. 세분 이름. 자, 일단 경관지구는 자수시,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경관지구는 산이에요, 산. 산에 가보면 산 밑에가 경관지구로 돼가지고 건물에 층 같은 걸 보통 제한을 합니다. 한 5층 정도로. 자, 수변경관지구는 주요 수계, 물가, 강가라든가 이런 데 수변경관지구, 또 양호한 주거지가 있으면 시가지경관지구. 자,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는 중역일,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미관지구. 특히 중심지하고 역사문화가 중요한데, 토지 용도가 높은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중심지 미관지구고, 역사문화 미관지구,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역사문화 미관지구하고 보존지구의 역중생. 자,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를 구별해야 됩니다. 자, 역사문화 이렇게 4글자 미관지구는 문화재로 시작해서 끝에가 미관유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죠. 역사문화 이렇게 4글자로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문화재로 시작해서 끝에가 미관유지. 그러면 우리 보존지구를 먼저 볼까요? 보존지구는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6글자입니다. 6글자.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존지구인데,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할 때는 문화재로 시작해서 끝에가 보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과 그 목적 자체를 바꾸는 걸 시험 문제에서 2번이나 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는 둘 다 문화재로 시작하는데 끝에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그걸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관지구는 자수시 중역이 되는 거죠.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미관지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도지구는 너무 높이 지면 안 된다, 최고. 너무 낮게 지면 안 된다, 최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방화지구는 세분이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방화지구라는 형태로만 이름이 들어가고요. 방제지구도 자시라고 해서
자, 이렇게 건축물이나 인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은 시가지 방대지구고, 그다음에 도심 외곽 쪽으로 나가서 해안변이나 하천변에 가보시면 이제 시가지 방대지구가 아니라 자연 방대지구가 들어가는 거죠. 방대지구는 자시. 자, 그다음에 보존지구는 역중생.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중생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건데, 역중생 보존지구는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국방상 중요한 설물 보존지구, 야생동물 서식처 생태계 보존지구, 역중생 이렇게 해서 보존지구 이름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중요시설물 보존지구하고 시설보호지구 네 가지가 있었습니까? 학교, 항만, 공항, 공용시설. 자, 이 부분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학교, 항만, 공항, 공용시설 할 때 그 공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청사. 자, 우리 공공 업무를 보는 정부 청사가 공용시설 보지구고, 국방상 우리 군인들이 지키는 국방상 중요시설물은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 그 부분을 잘 구별해서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취락지구는 새로운 주택 사업을 하는 것. 자, 특히 우리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규제를 완화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인데, 취락지구는 자집이죠.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특히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 집단 취락지구라는 걸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데로 들어가시면 자연 취락지구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집.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진흥지구. 자, 우리 개발진흥지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산, 관복, 득. 주산학원 원장 이름이 관복이니까 주산, 관복의 특기다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자, 주거개발진흥지구 말 그대로 주택 위주로 개발하는 거. 산업유통이면 공장이나 유통, 상가로 개발하는 거. 관광, 휴양으로 개발하는 지구.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을 섞어서 복합개발진흥지구.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때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자, 우리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특히 주민들이 제한할 수 있는 것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우리 이전에 배웠던 용도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것도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대통령령으로 8종류를 세분하고 나면 조례로 세분하는 게 하나 더 있죠. 경미특. 조례로 추가로 세분할 수 있는 경미특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용도지구 행위제한은 건축제한 위주로 보시는데, 건축제한에서 원칙적으로 건축제한을 조례로 정하는 건데 조례로 정하지 않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고공취, 개방, 고도지구, 공항설보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화지구는 조례가 아닌 형태로 규제하고 나머지는 조례가 정하는 형태로 건축제한을 처리하는 것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용도지구에 대해서 기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